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종의 개화정책 이후에 위정척사 운동과 개화파의 대립이 있었죠. 이 개화파 대립이 촉발되는 이모군란과 그리고 갑신정변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포인트는 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입니다. 들어가죠. 첫 번째 이모군란입니다. 이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바로 고종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고종이 개화 정책 했다네요? 어떤 걸 했을까요? 강화도 조약, 조일무역 규칙, 그 다음에 수호족의 부록, 그 다음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 다음에 통리기무 아문, 이런 아문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관세도 없고요, 항구세도 없고요, 일본 화폐도 사용하고요, 무제한으로 곡물이 유출당하고요, 치해법권이 있었고요. 이러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제 침투에 불만을 가지면서 하층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고종이 5군령에서 군인들을 2개형으로 축소시키면서 이들을 구식군이라 불렀는데, 이 구식군인들에 대해서 약 13개월 동안 월급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나왔는데 점심과 석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야자를 시킵니다. 집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굉장히 높죠. 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식군에 대한 차별되고 심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구식군인에 대비되는 별기군이라는 부대가 고종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신식군대라 불리는데, 이들은 돈도 많이 주고요, 옷도 많이 주고요, 인간적 대우가 탁월했습니다. 확실히 특수부대 취급해줬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도시 하층민들이 합세를 해서 정부와 정부 고관, 높은 관리자들, 그리고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면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요. 이때 개혁을 주도했던 명성황후, 일족과 명성황후가 경복궁을 비우고 피신을 합니다. 이 고족은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아버지였던 흥선대원에 다시 전권을 주기도 합니다만, 이에 따라서 동시에 청나라 군대에 파병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청군이 파병돼서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씨, 말하자면 명성황후가 다시 권력의 최중심에 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씨 정권이 재수립되면서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청나라를 따라가려는 그런 온건개화파의 움직임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바로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에 습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에 배상금 지불하고 돈을 주고 경비병을 주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일본 군대가 합법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는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 해서 굉장히 긴 조약을 맺는데요.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 상인과 일반 사람이 수륙, 육지와 바다에 있어서 무역 조약을 체결한다 라는 뜻으로 굉장히 긴 조약을 맺었는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입니다. 부하입니다. 부하. 그리고 청나라의 치해법권 인정하고요. 그리고 청나라 상인이 서울, 부산, 대구, 청송 이런 데까지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외압에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청나라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구해줬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에는 갑오개혁이라는 정정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 사건이 있는데, 이는 이모군란을 통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내나라, 배내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고요, 경제에 간섭을 하고요, 여러 문화적 사업, 모든 사업에 청나라가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이
조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청나라 이익이 되는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파 친청, 말하자면 민씨 일족이 온건하게 느리게 개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화 정책이 퇴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급진개화파였던 이 김옥균은 청나라의 외압이 아닌 일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본식으로 급진적인 개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일본의 돈을 빌리는 교섭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들이 상당히 위축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급진개화파들이 유리한 전국이 전개가 됩니다. 베트남은 지금도 중국과 겨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나라는 굉장히 작지만 몽골이나 중국이나 다른 거대한 국가들의 침략에 의해서 항상 이겨냈고요.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국도 이긴 엄청난 국가입니다. 이런 베트남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청나라가 베트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베트남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푸전쟁이라죠. 청푸전이 발발해서 청나라 군대 일부가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진개화파 김옥균에게 일본이 군대 지원과 자금 지원을 일부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김옥균과 박용현 같은 사람들은 우정국 개국축 화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킵니다. 우정국 현대식 우체국입니다. 지금도 우체국 가면은 우정국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때 많은 정부의 높은 사람들을 부르고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하면서 일부러 방화를 해서 전구를 끄고 이때 높은 정부 고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고종한테는 가서 반란이 일어났다 하면서 거짓으로 고종을 다른 궁궐로 피신시킨 이후에 급진개화파의 마음대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개혁 내용이 바로 14가지 개혁정강이라 해서 14개조 개혁정강을 합니다. 여기 빈칸에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만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칸만 하겠습니다. 문벌을 폐지합니다. 문벌이 뭡니까? 바로 자기 관직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 자손들도 그 관직을 이어나가면서 귀족처럼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자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죠.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요. 서로 계급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런 인민평등권을 제정해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답니다. 더 이상 뭐 양반이라고 공무원이 되지 않고 노비라 해서 공무원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평민이라 해서 뭐 공무원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당, 말하자면 급진개화파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인민평등권을 확립한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대신과,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과 참찬, 또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의결하고 반포한다. 이 뜻은 원래 조선이란 나라는 국왕이 중심이 됐던 나라입니다. 왕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하거나 혹은 신하가 잠깐 중심에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나서 왕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하는 나라였는데 그 대신, 참찬, 말하자면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의정부라는 기관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반포를 합니다. 말하자면 왕의 개입이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어렵게 말하면 내각 중심의 정치. 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은 있지만 왕이 군림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내각, 말하자면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제를 추진하고자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조법을 개혁한다. 지조법.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 방법을 개혁해서 백성을 보호한다. 해서 조세제도를 개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답니다. 호조.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만들 때 6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 형조라 해서 6조를 만들었었는데 이때 호조는 세금을 관리하고 조세를 징수하는 이런 기구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실의 재정이 있습니다. 왕이 따로 내탕금이라 해서 비상금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지출과 소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모두 국가 재정인 호조로 일어나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재정을 일원화해서 재정을 한 곳으로 뭉쳐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개혁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 인사들은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선에 남아있던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고요. 일본이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일본은 절대 조선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철수시켜버립니다. 말하자면 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개화랑 정권은 3일, 약 한 70시간 만에 붕괴가 돼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청나라가 또 조선의 고종 입장에서는 위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요, 일본과 조선 그리고 청나라, 일본 각각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과는. 그래서 배상금을 또 지불하고요. 공사관이 불탔기 때문에 신축비를 또 내줍니다. 그리고 청나라와는 텐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텐진.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조선에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은 만약에 청나라가 조선에 파병하면은 일본에 자동으로 통보해주고요. 반대로 일본이 조선에 파병 역시 청나라에 군대 파병을 약속하는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급진개화파의 꿈은 사라지고요. 민씨 정권을 비롯한 수구파, 온건개화파들이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청나라의 간섭 하에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갑신정변에 비록 실패했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 청나라와 종속적, 말하자면 부하관계를 청산하고요.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나중에 갑오개혁 시기에 신분제가 철폐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 근대화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뒷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